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세트키입니다. 오늘은 소니의 협찬으로 RX100 마크 6를 리뷰하게 됐습니다. 대체 뭘 믿고 소니가 저한테 자꾸 리뷰를 맡기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품을 제공해주신 소니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이번 RX100 마크 6가 저의 첫 번째 RX100입니다. 제가 똑딱이 카메라에 크게 관심도 없었고요. 사실 똑딱이 카메라의 기능에 대해서 조금 무시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RX100의 이전 시리즈들을 저는 써본 적이 없는데요. 저만 안 써본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리뷰가 RX100 마크 5하고의 비교 리뷰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정보가 이전 모델인 마크 5 대비 마크 6가 어떻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 RX100을 써보는 것도 처음이고 하니까 이전 모델하고의 비교는 제껴놓고요. 이 RX100 마크 6를 처음 구매하시려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다른 리뷰에서 지겹게 들은 얘기들은 좀 저는 스킵하도록 할게요. 제가 한 2주일 동안 이 RX100 마크 6를 써보는 동안 느낀 점이 뭐냐면 이 RX100 마크 6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두 종류일 것 같아요. 그냥 컴팩트한 똑딱이 카메라를 사고 싶은데 그냥 소니의 똑딱이라니까 사시는 분, 그리고 이 RX100 마크 6의 뭐 기능이나 이런 걸 완벽하게 숙지하고 사시는 분.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RX100 마크 6는 좀 독특한 포지션에 좀 특이한 카메라예요. 일단 이렇게 조그만 카메라에 환산화각으로 2.4-200mm짜리 망원 줌렌즈를 박았습니다. 이런 경우 자체가 흔치도 않고 그래서 똑딱이 중에서도 독특한 포지션을 갖게 되는데요. 환산화각 200mm라고 하면요, 여러분 200mm짜리 줌렌즈 보셨습니까? 정말 보통은 막 이렇게 무식하게 큰 경통을 갖고 있는 엄청난 줌렌즈죠. 줌이 굉장히 많이 당겨지는데요. 소니 측에서는 이걸 여행용으로 광고를 하더라고요. 여행 가가지고 이렇게 먼 풍경 같은 거 당겨서 찍고 뭐 이렇게 하라고. 근데 보통 여러분 요즘 망원 렌즈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용처가 어딥니까? 공연장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삼촌 팬들이 이렇게 아이돌 땡겨서 찍고 무대 영상 찍고 뭐 이런 데 많이 쓰죠. 아무튼 망원 렌즈는 뭐 여행에 가서 쓰던 뭐 공연장 촬영하는 데 쓰던 굉장히 뭐 여러모로 유용한 점이 많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런 망원 줌 렌즈를 달았다고 하길래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이 RX100의 다른 시리즈나 다른 똑딱이 카메라가 아니라 이 소니의 RX10이라는 줌 렌즈를 자랑으로 하는 올인원 모델, 그 카메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은 이 RX100 마크 6가 그 RX10이 하던 역할을 어느 정도 좀 침범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그 RX10의 줌 기능이 훨씬 더 뛰어나지만 작은 사이즈의 어느 정도의 줌을 커버한다는 것만으로도 약간 그 영역을 침범한 게 아닌가? 그런 유용한 망원 줌 렌즈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 아쉬운 거는 그것 때문에 올라간 가격이죠. 이게 출시 가격이 거의 140만 원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만한 똑딱이 카메라에 140만 원이라니까 좀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사실 140만 원이라고 그러면 다른 회사 똑딱이 카메라 2개는 살 수 있는 굉장히 비싼 가격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 카메라를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똑딱이 카메라 사야지 하고 사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굉장히 금전감각이 없으셔서 그냥 똑딱이 카메라 사야지, 소니 거니까 사야지, 140만 원? 그렇게 덥석 사시는 분이 아니라면 사실은 이 카메라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는 이전 모델까지도 많이 듣던 얘기예요. 다른 회사 제품에 비해서 똑딱이 카메라 가격치고는 좀 비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RX100 시리즈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제품을 받고 잠깐 몇 시간 써보는데도 굉장히 그 만듦새가 다른 제품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훌륭하다는 거는 바로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이번 모델에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 이 뷰파인더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휴가지, 여행 같은 데 가서 야외에서 사진을 찍거나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 같더라고요. 물론 LCD 화면도 충분히 잘 보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뭐 자연광이 밝거나 할 때 이렇게 사진을 좀 집중해서 찍고 싶을 때 이럴 때는 이 뷰파인더가 굉장히 괜찮고요. 이 뷰파인더의 해상도나 이 보이는 정보량도 저희가 이 LCD를 보고 촬영할 때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표기가 돼가지고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기계적인 완성도가 훌륭하다는 게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도요. 이렇게 누르면 쏙 같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여기 옆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보이시죠? 제가 이걸 따로 이렇게 누르거나 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쏙 들어갔다가 탁 튀어나오고 쏙 들어갔다가 탁 튀어나오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옆으로 이렇게 같이 딱 튀어나오는 기계적인 완성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저 같은 공돌이든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RX100이 그 스펙상 표기된 숫자들로만 보자면 다른 회사 카메라 대비 나은 점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카메라 써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스펙상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스냅 카메라로 라이카 Q를 쓰고 있는데요. 그게 스펙 굉장히 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펙상의 숫자하고 결과물은 또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이 RX100 마크 6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한 2주 정도 만지고 있는데요. 기계적인 완성도에서는 여러 번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만듦새에 있어서는 명품인 것 같아요. 점점 만질수록 비싼 가격이 좀 납득이 돼가는 그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다 떠나서 RX100이 그동안 다른 회사 제품보다
항상 비쌌는데도 그렇게 많이 팔린 걸 보면 그런 뭐 기계적인 완성도라든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팬이 많은 것 같아요. 고객들의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시리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이제 제가 사용해본 소감을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실 분들한테는 저는 이 망원 렌즈와 이 소니가 자랑하는 손떨방, 이 두 가지 기능의 조합이 굉장히 꿀조합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mm 이렇게 쭉 당기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약간 수전증이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줌을 막 길게 당겨가지고 찍지를 못하는데 이 손떨방 기능이 아주 훌륭해가지고요, 제가 줌을 풀로 다 당긴 상태에서도 사진을 찍는데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굉장히 그 점은 칭찬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전 모델에 비교해서 조리개가 좀 어두워졌다, 이 2.8 조리개가 좀 아쉽다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여러분 조리개 2.8은 야외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숫자가 되겠고요. 실내에서도 2.8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부가 조명 없이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는 이런 카메라 렌즈들이 죄다 2.8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2.8 조리개가 그렇게 아쉬운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막 1점대의 그런 단렌즈 느낌, 그렇게 막 아웃포커스 확 날아가고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쉬울 수 있죠. 하지만 일단 이 카메라는 똑딱이 아닙니까? 이렇게 조그맣고 휴대가 편하고, 이게 왜 여행용 카메라라고 광고를 하는지 저는 알 것 같더라고요. 여행지 가가지고 막 이렇게 사진 찍고 하는 데는 뭐 이거만한 카메라가 또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카메라 사시면 동영상도 꼭 고려를 하셔야겠죠. 이런 똑딱이 카메라 사면 특히나 이거 브이로그 같은 용도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카메라는 동영상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4K로는 5분밖에 못 찍고 FHD로도 20분까지 찍을 수 있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참아줄 수 있어요. 다른 회사들도 똑딱이 카메라는 다 그 정도 길이밖에 안 찍히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쓰고 있던 C 모사의 카메라도 20분까지밖에 안 찍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뭐 이렇게 짧게 뭐 끊어서 찍을 수도 있어요. 뭐 5분씩 뭐 이렇게 찍을 수 있는데 발열이 문제입니다. 4K 영상을 5분 찍고 또 5분 찍고 세 번째 5분을 찍으려고 하면 발열 때문에 카메라가 세 번째 5분을 못 채우더라고요. 풀 HD로도 20분 또 20분 들어가면 그 발열 경고가 뜨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정도 길이를 찍으면 이 배터리가 동나요. 뭐 이 부분은 대부분의 똑딱이 카메라 비슷한데요, 동영상을 1시간씩 찍을 수 있는 똑딱이 카메라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긴 리뷰 영상이라던가 이런 거 촬영에는 좀 적합하지 않고, 짧게 찍는 그 브이로그 영상 같은 거, 그런 정도로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을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동영상을 찍을 때 좋았던 점이라면 이 액정이 자유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제껴지고 아래로도 많이 내려가서 아예 이렇게 90도로도 내려서 찍을 수 있는 이런 각도가 아주 자유자재로 나오고요. 그리고 소니에서 제공하는 뭐 여러 가지 픽처 프로파일이라든가 S로그3, 이게 웃긴 게 이렇게 덩치가 작긴 하지만 뭐 알파7이라든가 뭐 풀프레임 사이즈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기능을 여기도 다 우겨 넣었어요. 굉장히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컴팩트 카메라라고 무시를 하면 안 되는 게 거의 기능은 빡빡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로그3 촬영이라든가 픽처 프로파일 촬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이게 손떨방이 좋다고 하니까 막 액션캠 X3000 같이 막 그런 손떨방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다른 회사 똑딱이보다는 나은 정도? 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브이로그 촬영하는 데는 뭐 아쉽지 않은 정도의 손떨방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슨 막 짐벌 수준의 막 그런 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오토포커스. 원래 소니가 죽어라고 터치스크린 안 해줬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터치스크린 스팟 초점을 촬영 중에 이렇게 터치를 하면 그 지점에 스팟 초점이 맞아주는 그런 기능이 생겼어요. 이 RX100 말고도 소니 카메라들이 원래 오토포커스가 빠르기로 유명한데, 이 RX100 오토포커스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촬영 중에 제가 이렇게 스팟을 터치했을 때 그쪽으로 초점이 맞아 들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 점은 진짜 이 RX100 마크6의 최대 강점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제가 이 카메라 쓰면서 어라 싶었던 게, 제가 사실 요거 이전에는 그 C사의 똑딱이를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똑딱이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매뉴얼 조작 기능이 뭐 메뉴를 들어가서 뭐 이렇게 만져야 된다던가 이 즉각적인 조작이 좀 힘들고, 여러분 DSLR 선호하는 이유가, DSLR은 뭐 이렇게 앞에 다이얼, 뭐 위에 다이얼, 뭐 뒤에 다이얼 해가지고 조리개값, 뭐 셔터 스피드, 뭐 ISO 뭐 이런 거 다이얼이 다 외부로 노출돼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이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 RX100 마크6 같은 경우는 제가 요 앞에 렌즈 앞에 다이얼과 이 뒤쪽에 요 다이얼을 두 가지를 이용해가지고 제가 마음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 앞쪽에는 조리개값, 뭐 뒤에는 셔터 스피드 뭐 이런 식으로 할애를 해가지고 제가 촬영하면서 요 매뉴얼 조작을 굉장히 빠르고 편리하게 할 수 있었다는 그 강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UI, UX 측면에서는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이 조그만 카메라 잘 우겨넣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동영상 촬영 시에도 요 파인더에 모든 정보 다 표기되고, 제가 이렇게 뭐 매뉴얼 조작하는 것들도 다 같이 표기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 파인더는 뭐 사진을 찍을 때나 동영상을 찍을 때나 저는 아주 파인더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그럼 구매하실 분들을 위해서 RX100 마크 6의 단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첫 번째로 거슬리는 부분은 카메라 발열이었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생각해보면 뭐 다른 똑딱이들도 공통적으로 갖는 뭐 그런 단점들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카메라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밑에 삼각대 이런 아답터라도 꽂게 되면 아무것도 열지도 못하는 이런 공간의 부족. 여기 보시면 이 삼각대홀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 아무리 작은 액세서리를 달게 되더라도 이 뚜껑은 열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여기 말고 뭐 다른 데로 보낼 데가 사실 없었겠죠? 워낙 작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뭐 작다 보니까 생기는 일이겠지만 그립감이 나쁩니다. 이렇게 제가 손이 닿는 부분이 워낙 좁다 보니까 이렇게 한 손으로 짚고 이거 뭔가를 촬영하기에는,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 촬영하기에는 카메라 떨어뜨리지 않을까 하는 좀 불안감을 느껴요. 그래가지고 뭐 스트랩을 낀다던가 좀 안전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하고, 여기 옵션으로 팔고 있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뭐 붙이는 그립이 있는데 뭐 그거 낀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크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카메라 가격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카메라는 이렇게 양손으로 애지중지 잘 잡고 촬영을 해야 되는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뭐 장점을 얘기하자면 뭐 작기 때문에 휴대성이 좋다. 그리고 이 카메라 속도 굉장히 빨라요.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민첩하다는 느낌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마음에 들었다고 했던 그 다이얼 설정이나 이런 것들 덕분에 이렇게 키자마자 뭐 다이얼로 조정할 거 조정하고 바로 촬영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그런 뭐 기동성, 효율성이 좋은 UI는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물론 가격이 비싸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가격을 좀 잊어버리고 그냥 카메라 자체로만 본다면 빌드 퀄리티는 진짜 훌륭하지요. 지금까지 제 소감을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카메라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나 이번에 놀러 가는데 그냥 가볍게 쓸 똑딱이 사야지 하고 사는 카메라가 아니에요. 기능이 굉장히 전문적으로 잘 갖춰졌고 그런 기능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UI가 잘 배치된, 어떻게 보면 전문가용 휴대용 카메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막 쓰는 카메라 그냥 사시기에는 사실 140만 원 비싸지 않습니까? 이 카메라는요, 그냥 평상시에 그냥 풀 오토로 놓고 그냥 사진 막 이렇게 찍으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아까운 카메라예요. 물론 돈이 너무 남아 넘쳐서 그래도 난 제일 좋은 똑딱이 카메라 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말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소니에서 이 카메라를 이렇게 만든 의도는 전문적인 기능들을 가벼운 사이즈의 카메라에 잘 녹여 넣어서 뭐 자유자재로 뭐 줌도 땡기고 조율도 충분히 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내놓은 프리미엄 카메라예요. 저는 사실 제가 뭐 촬영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 카메라 2주 동안 만져보고는 이 카메라는 일반적인 똑딱이 카메라랑은 고객층 자체가 다른 카메라라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니즈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140만 원 가까운 이 가격도 뭐 이 정도면 쓸만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라고 좀 납득이 되더라고요. 실은 제가 예전에 그 소니 미러리스 카페에 가입해가지고 카메라 촬영 강좌를 들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의외로 RX10을 갖고 오신 분들이 여럿 계셨었어요. 그 RX10을 구매하신 분들은 보면 뭐 풍경 촬영을 하거나 뭐 출사를 나가는데 자기는 굳이 카메라 산 다음에 요 렌즈 교환식으로 해가지고 렌즈에 많은 돈을 더 쓰고 싶지는 않다, 나 이거 한 방으로 다 끝낼래, 요 올인원으로 끝내고 싶다, 이런 분들이 RX10을 많이 갖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요 RX100 마크 6는 이런 뭐 표준 화각서부터 그런 망원까지 커버하는 이 렌즈 탑재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충분한 수동 조작 기능을 넣은 것도 그렇고, 뭐 픽처 프로파일, 뭐 S로그3 모든 걸 다 집어넣은 걸 보면 요 조그만 카메라지만 어느 정도 좀 광범위한 작업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올인원 자리를 노리고 나온 카메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RX10을 좀 침범하는 카메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제 관점에서 평가는 이렇고요. RX100 마크 6 구매를 고민하셨던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방송도 유용하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하신 점들은 제 네이버 카페 프로세DK 네이버 카페로 찾아와 주세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세DK였습니다. 감사합니다.